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만큼 대구 경북에서는 떠들썩한 유세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펼쳐진 달라진 선거운동 풍경을 권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 후보 대부분이 도심 속 합동 출정식이 아닌 충원탑 참배로 대신했습니다. 귀청을 울리는 요란한 선거송도, 유세단의 흥겨운 율동도 없습니다. 후보가 지나간 자리는 직접 방역도 합니다. 국민 모두는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생이라든지 특히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누구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수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기보단 후보자의 나홀로 유세가 이어집니다. 직접 유권자들을 마주하는 대신 마이크를 잡고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공약을 전달하는 데 힘이 실립니다. 전부 다 각 가정에 계시고 바깥에 잘 나오시지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SNS망 등을 통해서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가까운 분들에게 전화로 호소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고요. 조만간은 이제 홍보물이 배달될 거니까 그 홍보물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을 많이 실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시민들을 의식해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선거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경주는 문화유산 외에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곳인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출마자들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들이 달려간 곳은 민심의 바로미터 전통시장입니다. 공통된 최우선 과제 역시 경제 활성화인데 해법은 모두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는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으로 도심의 인구를 집중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외곽지로 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지면서 인구는 분산되었고 도심의 기능은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저는 분산된 인구를 집중시키고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애쓸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6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주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어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망국적인 정책입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서서 역할을 할 것이고 원전 1호기를 아무 이유도 없이 폐로를 시켰습니다. 그걸 반드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민생당 김보성 후보는 폐철로를 이용해 트램을 운영하고 관광 전문 학교를 설립하는 등 경주를 세계 관광 문화 중심 허브로 키워 지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김보성의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 경주 프로젝트 공약 실천으로 시민의 삶이 확실히 나아질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근로자의 입장에 국회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경주의 대표 유적지인 대롱원 담장을 허무는 등 유적지와 도심을 연계해 걸어서 관광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지역 경제 회생은 물론 도심 공동화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경주는 지금 인구가 줄면서 도심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도심을 살리기 위한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걸어서 경주 관광,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도심이 살아나는 경주를 만드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경주를 외국인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카지노와 면세점을 유치해 한 해 50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주, 대구를 잇는 국제 관광게이트를 만들어서 2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요. 보문 단지를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외국인 카지노
면세점을 유치하도록. 무소속 김일윤 후보는 11조 원 규모의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를 유치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기관을 육성해 소멸 위험 도시로 전락한 경주를 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를 위해서 한 공약 하나가 있습니다. 밀고 나가는 신재생 에너지와 경주에 있는 원자력하고 같이 가는 융복합 타운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공약하고도 지금 못 받아내고 있어요. 이걸 꼭 받아내겠습니다. 이 밖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선거구 통합으로 경북 최대 격전지로 거론되는 안동 예천 선거구에는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후보들은 도청 신도시 활성화와 구도심 살리기를 중심으로 하는 공약들로 유권자들의 표심 얻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삼걸 후보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안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후보는 삼거리 철통 약속이라는 제목의 공약을 내걸고 안동 예천 간 교통 활성화와 농민 중심의 정책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안동 원도심을 다시 살리고 직통도로를 안동에서 신도시로 연결하고 신도시에서 예천까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를 완성을 시키고 안동역에서 신도시를 통해서 예천까지 새로운 철도를 부설해서 순환 철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영동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를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는 안동 예천 상권 활성화에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외주로 유출되면서 심각한 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그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2단계 내지 3단계 도청 이미 계획된 안대로 빨리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되고요. 무소속 기호 9번 권오을 후보는 삼선 국회의원으로 제25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권 후보는 여성보육과 농업, 소상공인 등 8개 분야 입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로 확실히 키우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겠다. 그리고 안동 예천 사이에 지금 풍산에 바이오 산업단지가 아직 국가 산단이 아닙니다. 제가 재임 4년 동안에 국가 산업단지로 격상시켜서 무소속 기호 10번 권택기 후보는 서울 광진 갑선거구 제18대 국회의원과 4대 특임장관실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무소속 김명호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권 후보는 통합신공항 교통망 확충과 안동 예천을 통합한 관광 거점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2군 작전 사령부를 안동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동과 예천이 관광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천만 관광 시대를 대비해서 안동과 예천의 관광 특구화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기호 7번 박인우 후보는 가톨릭 상지대학교 교수와 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박 후보는 국가산단 추진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동 시민과 예천 국민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짜 보수가 누군지 확실히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안동 예천 경북에서 세대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북 노청 도시에 걸맞는 500만 평 국가 산업단지 유치에 살을 걸겠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기호 8번 신효주 후보는 개인 사정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권영세 안동시장의 민주당 입당 의사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부 보수층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는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재선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파탄내고 지역을 소멸 위기로까지 몰아넣은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일당 독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로 지역의 일당 독점 체제를 깨뜨리고 다시 경제를 살려내서 우리 지역의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당 법률자문위원으로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한 박형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은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은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마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장윤석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4선에 도전합니다.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 사업을 지역에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능력과 경륜과 힘을 가진 지방국회의원이 중앙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고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세 후보 모두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인 3파전이 예상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경북당협 부위원장 김형규 후보가 나서 모두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입니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지역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에선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엔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 한 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 정당이라 불리는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다음 달 초 긴급 생계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45만 9천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생계자금은 세대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그 이상의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선불카드 및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제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은 4월 3일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은 4월 6일부터입니다. 가까운 대구은행이나 농협,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대구시는 4월 10일부터 등기우편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감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자금과 취약계층 고용특별 지원 대책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지역 대학들이 특별 장학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대구대와 계명대는 재학생 전원에게 생계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대구 가톨릭대는 생계가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의 내부 인터넷 게시판 장학신문고입니다.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사연이 줄을 잇습니다. 네, 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르바이트가 중지되었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실직, 그리고 무급휴직 또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경우에 있는 학생들이 사연 신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지역 학생들에게 재난 피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곤란으로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가정이 사실상 파산 상태이거나 도저히 학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4월까지 또 한 달을 연장해서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된 학생들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계명대는 재학생 2만 3천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4월 말경 지급하기로 했고, 대구대는 4월 6일 전후로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사가 숨졌습니다. 대구시는 3일 오전 9시 50분쯤 경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59살 내과 의사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외래 진료 중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대구 도시철도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집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3일부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승객들에게 양옆을 비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사 측은 기존 6명이 앉을 수 있는 전동차 좌석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 승객들이 3칸만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말부터 하중도 유채꽃단지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중에 도보 출입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화 시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하루 10,000명 이상의 나들이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은 주차장 출입도 전면 통제하지만 주중엔 도보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통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단지 주변에 방역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사태로 일을 하지 못하는 학원 강사와 프리랜서 종사자에게 월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31일 기자회견에서 취약 분야 근로자를 돕기 위해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43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방과 후 교사, 학원 강사, 운송 관련 종사자, 문화예술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관광업계 종사자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휴업으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루 25,000원씩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 형태 종사자와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경북도의 재난긴급 생활비를 받으면 혜택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경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13,000여 개소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고지분에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감면됩니다. 대구 경북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구는 106.09, 경북은 104.77로 전달보다 각각 0.2%, 0.4% 떨어졌습니다. 품목별로는 교통, 가정용품, 오락문화 등에서 물가 지수가 하락했고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한편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대구가 1.1%, 경북이 0.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살인과 강도, 성폭행 같은 5대 범죄가 약 20분마다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도내 발생 5대 범죄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폭력, 절도,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순이었습니다. 5대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7만 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농기계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농기계 교통사고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도 전복으로 인한 사고가 61%로 가장 많았고 도로 이탈이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서 선거구별 판세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의 바람을 일으킨 무소속 진영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전반적 분위기 짚어봅니다. 기와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일명 TK 지역에서 여권 후보가 나올까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살펴보죠. 네, 여권 후보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 입성할까라고 하는 화두죠.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 현재 대구에 출마하는 후보들 상황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이제 유력하게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제 세 군데의 이 선거구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도 지냈고 또 바로 직전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당대표까지 했던 네. 그야말로 전국지 진주로 가는 홍준표 후보가 출마해 있는 그 수성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까지 현역 의원입니다. 5월 30일까지는 현역 의원입니다. 대구 북갑의 이 정태욱 후보 그리고 달서갑의 곽대원 후보 둘 다 현역 의원입니다. 그러나 둘 다 미래통합당의 경선에서 컷오프되어서 미래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이 세 명이 얼마나 선전을 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무소속의 세 명이 각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과 같이 각각 선전을 해서 많이 확산을 해버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역구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성을의 경우에는 이제 대구 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고 이제 이 틈 속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여권의 입장에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뭐 변수라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죠. 이 무소속의 후보들이 연대까지는 아니지만 각각 일단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후보들이 남은 기간에 정말 무소속 후보 연대라고 해서 TK 연대가 되면 파급력이 더 있어서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각각의 선거도 지금 급한 상황에 뭉쳐서 연대화시키기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심의 분위기가 중앙과 지역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 여당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보수적 정서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그 현역인 국회의원이 그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4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탈당을 해서 나왔고 또 무소속 후보들도 상당히 그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민심이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그 막천이라든지 이런 그 공천을 지역 정서와 맞지 않게 했지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지역에서는 보수당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보수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여론을 의식하는 것인지 며칠 사이에 무소속 후보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계사께서 네, 주장했죠. 맞습니다. 예. 그 우선 그 지난 31일이었죠. 북구을 그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북구을 네. TV 토론회에서 당시 그 무소속이었던 주성영 후보가 TV 토론 말미에 갑자기 사퇴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이진훈 그 수성갑 후보가 또 이진훈 후보도 그 미래통합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이분도 그 무소속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그 지금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사퇴를 했을까? 실질적으로 그 초반의 여론이 어쨌든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만회를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먼저 사퇴를 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네. 사퇴한 후보들이 보수 진영 출신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대구 지역 무소속 파고는 얼마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 그 조정훈 기자께서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개별적으로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를 해서 아주 그야말로 선전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무소속 파고가 높아졌구나라고 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꺾였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수성갑의 이진훈 후보도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려고 해서는 안 돼서 아예 무소속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을의 주성영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 현재 오늘부터 4월 2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진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본인들이 완주를 할수록 미래통합당의 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표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오히려 견제를 당할 수가 있어서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고가 그리 높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이 당사자들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일부 후보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달서갑의 경우는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홍석준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로 확정돼서 뛰고 있는 상태에 곽대원 후보 현역 의원이 있죠. 5월 30일 임기가 끝납니다만 이제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돼서 이분의 경우 자기 자신의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달서구청장도 다 역임을 했거든요. 하고 또 이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조직도 있고 해서 이제 이 곽대원 후보의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북갑의 정태호 후보, 이분도 사실은 지난번에 뭐 막말로 문제는 많았어요. 이제 기억하십니까? 이보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고 해서 뭐 굉장히 말이 많아서 이제 출당 조치하려다 본인이 탈당을 했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러나 이분 스스로도 이제 뭐 나는 대구의 사람이다 해서 이제 그 움직이고 있는데 결과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무소속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선전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여권 후보들, 예를 들면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그리고 대구 북구의 홍의락 후보, 대구 유일하게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 네. 네, 이 부분은 기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선거 양상은 그럼 어떻습니까?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봤을 때는요, 그 뭐 일일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각각의 목표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권 입장에서는 뭐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뭐 그 횡보합이다. 이 몇 군데 이 지역구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무소속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변수로 될 수 있다. 변수일지 상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구 지역구가 이제 12개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이 12명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전석을 다 이제 그 삭설이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번에 20대 선거에서 대구의 그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 그리고 북을의 홍의락 의원, 민주당 의원이 두 군데가 배출되었습니다. 이것마저도 미래통합당에서는 다시 탈환하겠다는 것이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현재 두 석 플러스해서 알파를 좀 가지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뭐니 해도 가장 그 격전지는 수성갑의, 서울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갑의 그 현역 4선 의원, 5선 고지를 향해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는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 간의 이 불꽃 튀기는 경쟁, 이거는 뭐 전국적인 관심사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수성구를 격전지로 점쳤다면 이제는 4.15 하플로 북구를 점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북갑에서 현역이었던 정태호 의원이 미래통합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그 지금 보수적인 정당에 소속해 있다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양산의뢰에서 컷오프 되면서 대구로 왔기 때문입니다. 대구로 오면서 무소속 바람이 좀 일 것이다, 이런 그 지금 짐작을 대부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면서 지금 정태욱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양금희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고 선거전을 치르기 전에 예선전에서부터 상당히 좀 곤혹을 좀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그 사무장을 했던 그 북구 전 의원이 북구 전 그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의장까지 했던 분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양금희 후보도 자가격리를 들어간 상황이었고, 또 검사를 받고, 또 선거 사무실도 폐쇄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현역 의원이 사실 출마해서 그 같이 싸운다는 게 이게 상당히 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새누리당에서 현역이 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특히 20대 때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경북에선 아무래도 안동 예천 선거구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혹시 무소속 후보들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이 무소속도 무소속이지만 이 안동 예천 이번에 이제 예천이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같은 선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2008년도에 선거 시점 상황을 보면 그때와의 데자뷰, 네. 거의 뭔가 지금 비슷한 그 이 정치 지형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라고 불렸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이제 허용범 후보라고 하는 40대 젊은 신인이었죠. 네. 이 지역에서는 거의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제 무소속이었던 김광림 후보. 뭐 그 후에 국회의원을 3번 역임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친박연대라고 해서 뭐 같은 보수 후보지만은 이제 당 공천을 받은 젊은 신인 40대와 그 다음에 이 무소속 그리고 또 보수 이렇게 해서 분산이 좀 됐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와서 12년 후에 현재 와서 비슷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 공천을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형동 후보 정치 신인이죠. 뭐 지역에서는 안동 출신하지만 정치 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역에서는 거의 좀 인지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소속 권택기 후보와 김명호 후보 두 사람이 단일화를 이루었어요. 권택기 후보로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 권오을 후보라고 하는 같은 보수 진영의 한 분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집권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가 이제 뛰고 있는 어쨌든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40대 젊은 신인 한 명과 그 다음에 이 무소속 보수의 같은 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룹과 이 민주당 삼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12년 전과. 자, 그럼 현재는 어떠느냐? 지금 보면은 물론 당연히 결과 봐야 되죠.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뭐 서로 그 선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남은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무소속 남아 있는 권오을 후보와 1차 단일화했던 권택기, 김명호 후보 둘 간의 권택기 후보로 1차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한 분이 남은 무소속 권오을 후보와 2차 단일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완전 삼각지형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삼걸 후보, 미래통합당의 김영동 후보, 무소속 단일 후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또 후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주 선거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후보 진영을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경주에서는 지금 경북에서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우선 뭐 현역인 그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미 컷오프를 당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예수처럼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석기 후보와 그 다음에 그 무소속인 지금 정종복 후보가 가장 그 강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2강 지금 1충 4약 정도로 지금 판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김석기 후보와 정종복 후보가 가장 세게 붙으면서 그 혹시 여기서 또 그 새로운 변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30대 후보인 여성 후보가 나왔습니다. 정다은 후보라고 여성 후보가 나와서 젊음과 패기 또 여성의 그 섬세함으로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석기 후보는 MB 정부 당시에 그 서울 경찰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산 참사가 있었는데 용산 참사 당시 김석기 그 청장과 반대편에 있었던 그 용산 참사 대책위의 변호사를 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권영국 변호사가 정의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권영국 후보와 김석기 후보의 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김일륜 후보 같은 경우도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그 중량감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5선에 당선된다면은 그 지역을 위해서도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좀
경북도에서 그 제대로 후보를 내지 못했던 민생당에서도 후보를 냈거든요. 김보성 후보라고 민생당에서 후보가 나와 있고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김덕현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후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과연 표가 얼마나 분산이 될 수 있을지 또는 지금 그 보수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결집할지에 따라서 향후 누가 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어느 후보가 판세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이슈들 덧붙이면서 마무리하죠.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 우리 안동에 현재 이게 안동인데 안동의 권영세 시장이 민주당 입당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이제 견해를 밝히다 보니까 안동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안동시장 앞에서 이제 시장 규탄 시위도 하고 이 코로나로 굉장히 긴박한 사정에 그리고 또 선거 목전에 두고 이게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은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권영세 시장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당적이 없어요. 지금 3선째 안동시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그 앞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지만 재작년 지방선거에서는 3선째는 당직이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현재 당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을 선택할 권리는 있죠. 자유도 있고. 그러니 이제 권영세 시장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집권 여당과 손을 좀 잡고 안동 지역의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영세 시장 입장에서는 당 지역이 없는 무소속 상황에서는 그런 견해를 밝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누가 많이 나를 지지해 줄까 이게 상당히 또 그 지지를 많이 해준다고 하면 그게 이제 득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 선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하다 보면은 허위 지지 선언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같은 경우인데 이제 장윤석 후보 측이 김진영 전 영주시장 그리고 그 외에 그 경북도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의 그 시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김진영 전 영주시장으로부터 내가 지지 선언을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사실은 지금 누가 더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후보의 됨됨이 그리고 그 후보의 정책을 보고 사실은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들의 그 정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후보들이 그 지역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인지를 먼저 보자. 그걸 보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슈 토크에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선거 이슈. 이 시간에는 무소속 바람이 몰고 온 대구 경북 선거 전반의 상황을 전망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